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증여세 알아보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크로스 기프트, 크로스 증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크로스 증여라고 하는 크로스 기프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로스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크로스로 교차해서 증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한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서는요, 결혼 자금에 대해서 1억 원 공제 그거를 넘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다 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출산 공제라든가 결혼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가 나중에 집을 구할 때 과연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결혼한 자기 아들이 있다, 며느리도 있고 그랬을 때요, 아들한테만 7억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게 된다면은요,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7억 2천에 대해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받으니까 6억 7천만 원의 과세 표준의 30%죠. 그 다음에 누진공제에 6천만 원을 빼주니까 1억 4천100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엄청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6천을 증여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딸한테 3억 6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부부는 7억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과세 표준은 3억 천이죠. 그리고 세율은 30%가 아니라 20%로 떨어졌습니다. 누진공제 1천만 원 하니까 신랑 신부는 각각 5,200만 원, 총 1억 4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낮죠. 하지만 여전히 증여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트 김의 크로스 기프트, 크로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또 다른 쪽에 딸이 결혼을 했죠. 이랬을 때 시부모가 있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겠죠. 이랬을 때 일단은 부모님이 아들한테 1억 5천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님 중에 어떤 한 분이 딸한테 1억 5천을 증여하게 되겠죠. 그리고서요, 시부님이 며느리한테 1억 천을 증여하고 시모님이 1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1억 천을 증여하고 장모님이 1억 원을 증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아들한테 1억 5천 증여하고 며느리한테 1억 천 증여하고 며느리한테 또 1억 원을 증여하고 딸한테 1억 5천 증여하고 사위한테 1억 천 증여하고 사위한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증여했을 때요, 아들한테 1억 5천 증여한 것은 당연히 5천만 원 공제받으니까 1천만 원만 증여세 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부모님이 1억 천을 며느리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1천만 원 기타 친족 공제 받고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1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는 없으니까 똑같이 1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1억 5천 증여하고 며느리한테 1억 천, 1억 원을 각각 증여했을 때 한 집안에서요, 증여세는 3천만 원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장인어른도 딸한테 증여했다면 1억 5천 증여하면 증여세는 1천만 원이고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1억 천 증여하면 증여세 1천만 원이고 장모님이 1억 원 증여했다면 증여세 1천만 원, 토탈 합쳐갖고 소 3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 기프트를 하게 된다면은 6천만 원만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세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만 증여했다 그러면 1억 4천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들, 딸한테 각각 증여했다면 1억 4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전에 비해서 3,7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크로스 기프트를 하게 된다면 6천만 원만 들어가니까 최초 대비해서 8,100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엄청난 금액의 절세가 가능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절세가 가능한 것일까요?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은요, 각각 며느리와 사위한테는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친족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따로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한테 엄마 아빠가 증여를 하게 된다면 합산하거든요.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면은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할 때는 직계 존속이 아니고 부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증여세를 산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딸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합산하지만요.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그 다음에 장모님이 사위한테 따로따로 증여한다면 따로따로 증여세를 산출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혹시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때도 자녀가 아버지, 엄마 따로따로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게 된다면 1억 원을 부모님께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친한 친구끼리 서로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교차 증여라고 하는데요. 가령 내가 친구의 아들 홍길동한테 5억 원을 증여하고 내 아내가 5억 원을 증여합니다. 홍길동한테. 이렇게 된다면요. 부부지만 직계존속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증여세는요. 5억 원 증여했을 때는 9천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5억 원씩 증여했으니까 10억 원 증여하더라도 1억 8천만 원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기 자식한테 만약에 10억 원을 증여한다면은 증여세는요 5천만 원 공제받고 9억 5천에 대해서 30% 누진공제 6천만 원 하니까 2억 2천5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차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무려 4,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도 똑같이 내 자녀한테 각각 5억 원씩 부부가 증여하게 된다면 똑같이 4,5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교차 증여로 내가 내 자식한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친구도 친구 자식한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통솔해서 운영해서 시너지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자산관리사의 필요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할까? 전문적인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종합자산관리사가 누구 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전문가라면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랬을 때는요. 이해상충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결코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최대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전쟁에서 피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은요, 식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필패하듯이 자신만을 그래서 위에서 조언하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종합자산관리사, 프리랜서, IFA, CFP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고민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명하신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요. 지금 바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간 3대에 걸친 100년 대계 자녀순손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12월 한 달까지, 그러니까 2024년도 말까지 한 달 동안에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무료 상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저와 함께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으로 전화 주신다면 정말로 엄청난 절세 금액이 기다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세금 초보자를 위한 증여세 알아보기 10번째 편 크로스 기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